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수원시조의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 교수입니다. 시즌2에서는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원시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준 학생을 소개합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불어물문학과 4학년 오성민입니다. 오성민 학생은 공유냉장고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제가 관련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조례는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련 기사를 오성민 학생이 뽑아왔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경향신문 인터넷판이고요. 사과 1개, 떡 1봉지, 고추장 1병.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경기 수원시에는 음식을 넣어놓는 사람도 보관 안 된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냉장고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골목 어귀나 식당 또는 상점 입구 등에 주로 이 냉장고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쓰여진 2021년 6월 17일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친환경 용기에 담아 공유냉장고 4, 5점에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반찬은 오이무침, 진미채, 파무침, 된장찌개와 국인데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께 반찬을 대접하자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년 넘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의 식성도 거의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을 넣어 놓으면 오전 11시와 오후 3시가 되면 동이 나기 일수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홀몸 어르신들이 반찬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뷰에 참여한 어르신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지내면서 밥은 해 먹어도 반찬까지 만들어 먹기는 쉽지 않은데 공유냉장고 덕분에 끼니 챙기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특히 누구도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세류동에 있는 카페 앞에도 공유냉장고 20호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리를 맡고 있는 분은 카페 주인이신데요. 보관된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수원시에는 공유냉장고가 25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 3월 16일자 세계일보 인터넷판에 보면 수원시에는 30개가 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유냉장고의 시작은 아까 읽어드렸던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게 되면 2010년에 독일에 있는 영화 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발렌틴 투룬이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 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사이트에서 음식 나누기가 시작이 되었고 2021년 6월 현재 전 세계 24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수원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도적이고 앞장서서 이런 운동 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례는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유냉장고는 수원시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벌이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이제 이 근거를 마련하고 시가 일정 정도 이제 기여를
아니면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1조의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읽어드렸던 기사의 주로 내용은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음식을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데 목표가 있는 그런 사업이 공유 냉장고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유 경제는 넓은 의미인 거겠죠. 공간이라든지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해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이 밑받침에 있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나눔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어느 정도는 민간 영역에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쓰레기라든지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독일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했던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이었던 거죠. 자, 그것이 확장된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 위한 공유 단체나 공유 기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원을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의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즌 1을 들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느냐. 조례 5조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하고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또 사람들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어쨌든 인식을 높이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되고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이 조례의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조에서는 공유경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뭔가 이제 전담해야 되는 행정부서가 있긴 하지만 전담할 수 있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원 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조례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별도의 그 수원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공유 수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공유경제 내지는 공유 수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다시 그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이나 공간, 정보, 경험, 재능 등 자원을 함께 나누고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아까 조례에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협력적 소비로서 이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2008년에 미국의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교수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유 냉장고 자체는 이제 독일의 다큐멘터리와 관련되는 영화 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이제 공유 경제라는 말은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교수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홈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공유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해서 침대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공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전동 톱이라든지 드릴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집에서는 항상 이런 직접 가구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늘 상비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상당히 이제 그 공구도 고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 쓸 수가 있게 되니까 굳이 이것을 한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이틀이나 3일 정도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모임을 하려고 할 때 회의를 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관의 강당이나 빈 공간을 예약을 통해서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도 서점을 방문해서 이제 신간 도서를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도서관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이제 또 사업이나 형태의 이런 공유 경제의 그런 그 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원시의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공유의 내용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네요. 하나는 물건의 공유, 두 번째는 공간의 공유, 세 번째는 교통의 공유, 그러니까 교통 수단을 공유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식이나 재능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각각 물건은 16개 사업, 공간은 7개 사업, 교통은 2개 사업, 지식이나 재능은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홈페이지에는 2022년 거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 이제 16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13번째 보니까 공유 냉장고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이들을 위한 침대를 만들 때 공구 대여, 이것이 공구 도서관 운영이 이제 첫 번째겠고요. 그 밖에도 녹색 가게, 또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도서 대출, 우산, 사무기기, 또 육아나 아동용품, 자전거, 장난감, 재활의료공구, 플리마켓, 또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에게는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실내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음 측정기, 아마도 소음 측정기는 층간 소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필요한 때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역시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취 생활에 대한 물품 대여까지도 이렇게 사업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사실은 똑똑 수원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시면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장비를 저렴하게 빌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사무실이나 회의 장소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공공청사를 이제 개방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민 농장이나 텃밭 공유, 그다음에 주차장을 야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 또 공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이 예로서 사업에 7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이제 그 나누미카라고 수원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카쉐어링 그린카 사업이 있고 또 스테이션이 없는 무인 대여 자전거 서비스, 자전거를 그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가 이제 교통 공유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식 및 재능 공유가 9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리 와이파이 구축, 그다음에 누구나 학교, 마을 세무사, 민원 상담센터, 마을 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 공공 데이터 개방, 포토뱅크 운영, 마을 행정사 운영 등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이런 서비스들을 저렴하게 어떤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식과 재능을 서로 공유해 가는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조례에 이제 근거를 해서 그 조례 10조에 보면 공유 단체나 공유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나
기업이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11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단체나 기업에 대해서는 그 홍보 지원,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지정받기 전에도 이런 서비스 지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13조에서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또한 조례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많이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던 또 말씀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소원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지식이나 재능의 공유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14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는 공유경제 활성화위원회를 또 두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수원시에는 공유냉장고 같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유냉장고에 머무르지 않고 또 아까 4개의 영역에서의 여러 개의 어떤 구체적 사업 이외에도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 가려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영역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유경제 활성화위원회가 따로 있고 각종 센터라든지 또 기업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수요에 의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 크게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후 위기에 빠져 있는 또 지구를 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저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도 아쉽지만 좀 주로 저 혼자 진행을 했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설명이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영어로 IDONOH, iDon'tKnow란 뜻이고요. @골뱅이라고 하죠. 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또 추가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파일을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 상황 여전히 위중한데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다음 회차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